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구성하는 것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흔히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도 합니다만 의식과 무의식은 크게 구별이 되고 거의 반대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심리학과에 가면 무의식이니 잠재의식에 대해서 배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과에서 최면을 배우겠다는 꿈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무의식에 대해서나 최면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과에서 왜 그런 것을 배우지 않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다루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학, 서세술, 자기개발 등의 분야, 명상이나 소행 분야에서 무의식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라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상상의 영역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상상은 우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상상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뇌는 주로 예술 분야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만약 상상력이 없다면 예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뇌, 예술, 상상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의식보다는 무의식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의식의 주된 기능 중의 한 가지로 무의식은 연합을 잘 한다라는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무엇일까요? 연합을 영어에서는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association은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일단 여기서는 연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의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의식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 연합을 연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연상을 잘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연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것이 바로 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갛다고 할 때 빨간 사과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빨간 사과는 잘 익은 사과를 암시하니까 곧바로 달콤하고 좋은 맛, 즉 맛있다라는 것이 연상되지요. 그리고 맛있다고 하니까 바나나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와 문화가 달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흔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는 귀한 것이었고 일반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원숭이가 우리나라 창경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이 없어졌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조선 황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창경궁 내에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원래 원숭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에 일본 원숭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또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산 바나나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왔고 그래서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구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창경원이라는 동물원과 또 처음 보는 원숭이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원숭이니 바나나가 이 노래 가사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얘기 방향이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바나나는 길이가 길기에 충분히 기차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사를 통해서 연상 과정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러한 연상 작용을 쉽게 일으킵니다. 무엇 하나를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다른 것이 연상되며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과 관련된 또 다른 것이 연상되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누구라도 어릴 때부터 많은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에는 누가 살까? 저 달에는 누가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녀나 옥황상제를 생각할 수도 있었고 외계인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연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옥토끼가 방아 찧는 것을 상상했다면 그런 것도 어쩌면 연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 그 끝까지 가면 무엇이 보일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늘 저 너머의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던 그것에 기초하여 또 다른 무엇을 연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산이 있다면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저 산을 넘어가면 어떤 풍경이 또는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그 경치를 상상하면서 동화책에서 언젠가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장면이나 풍경을 연상했었지요. 결국 상상과 연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없이 상상과 연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갈 수 있지요. 사실 이런 상상과 연상에 기초하여 시, 소설과 같은 문학이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도 만들어지지요. 우리는 실제로 시를 읽고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읽으면서 많은 상상과 연상의 나래를 펴곤 합니다. 인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보고 자신도 그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상이 발전하여 열기구를 만들고 비행기를 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비행기 발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주에 대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제 우주시대까지 열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러한 상상과 연상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고 우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과 연상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바로 창의력이 되고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 창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새처럼 공중을 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하는 상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구체화되면서 결국엔 비행기를 만들고 실제로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고 비행을 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상이나 연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 공황장애로 고통 겪는 사람들은 그런 증상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상상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자신의 증상이나 문제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 상상을 한 결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 상상을 하고 그 상상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과 관련하여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또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런데 의식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부정적 생각을 하고 부정적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건 재앙이야.
난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반면에 이번 일은 내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니 평소에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13번째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